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매대행의 투자 수익을 공개하는 현장을 한번 가보려고 해요. 최근 구매대행 사업을 시작하신 사업자님 중에 직장생활을 병행하면서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는 젊은 사장님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 영업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천천히 정석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오랜만에 강남에서 만나서 식사도 하고 차도 한잔하면서 근황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창호입니다. 오늘은 구매대행을 하시고 많이 시간이 흐르진 않았지만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가면서 제대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젊은 사장님 한 분을 모시고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이 녹록지는 않죠. 하지만 조금만 노력하고 꾸준히만 하면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분은 이제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도 어느 정도 사이드 수입으로 벌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시작하는 분들도 희망적인 출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사장님 저 처음 만나뵌 지가 얼마나 됐었죠? 제가 강의를 들었던 시기가 7월 말이었어요. 7월 달. 네. 8, 9, 10, 11, 12, 한 4, 5개월 정도 됐네요. 예, 정확히 제가 이제 강의는 그때 들었는데 이제 실제 시작한 거는 이제 또 8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 지났네요. 4개월 정도. 그러면 지금 4개월 동안 해오면서 좀 어떻던가요? 저 위쪽의 일을 많이 처음부터 알고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사실 직구도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요. 구매대행이라는 것 자체를 몰랐는데 이제 이런 온라인 비즈니스 쪽에 관심을 가지고 찾다가 우연히 알게 돼서 가는 수강을 하게 됐죠. 4개월 해보니까 이제 회사 수입에 뭐 아직은 많이 못 미치는 수준이겠지만 그래도 의미 있는 용돈벌이는 되던가요? 네. 뭐 이걸 말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사실 제가 뭐 예전에 부업으로 가해도 해보고 시도를 많이 해봤는데요. 사실 단기간에 좀 수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하긴 뭐 사람마다 조금씩 다 다르긴 하겠죠. 그렇지만 몰입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시작은 해놓고 결국은 제대로 지지부진하게 일을 꾸려오시는 분도 계시죠. 하지만 이제 누구나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될 수 있다고 보고요. 자, 대표님은 그러면 겸업을 하시는 셈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회사 생활하면서 일하는데 좀 힘들지 않으세요? 우선은 지금까지는 할만하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이제 직업 특성상 뭐 야근이 있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퇴근 후에 시간을 2~3시간 정도 이제 투자를 하면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 일 하면서 만족하시는 편인가요? 요즘 뭐 워낙 먹고 살기 힘든 시대인데 일을 투잡이라고 하지만 월급만큼 못 벌면 사실 또 약간 자괴감도 들고 뭔가 만족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떠신가요, 개인적으로?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우선은 저도 뭐 블로그나 제휴 마케팅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봤는데 이 단기간에 그나마 내가 한 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게 이제 구매대행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물론 뭐 해외에도 물건을 팔기도 하고 또 국내에서 상품을 소싱해서 국내에서 팔기도 하고 또 한국에서 구매 대행을 하기도 하는데 아마 각각의 특징들이 있겠지만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마진이나 아니면 뭐 사업의 발전 가능성이나 또 단기간에 시작해서 스타트업 하신 분들이 빨리 적응하는 기간이나 뭐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구매 대행이 뭐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그러면 이제 우리 대표님은 이 일을 뛰어드신 지 한 4개월 정도 됐는데 4개월 동안 지내오면서 리얼로 그러면 뭐 얼마나 벌까? 회사 생활하면서 같이 구매 대행하는데 좀 벌어야 의미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모든 걸 세세하게 다 오픈할 수는 없지만 러프하게 뭐 어느 정도 번다고 한번 조언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러프하게 지난달에 그냥 매출만 하면은 한 1,000만 원을 처음으로 넘었어요. 예. 그러면 추세는 어떻습니까? 처음 했을 때 똑같은가요? 아니면 아니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거의 매달 2배 정도 이렇게 계속 뛰더라고요. 예. 그러면 현재까지 상품은 몇 개 정도 리스팅 하셨나요? 상품은 현재 한 130여 개 정도 등록을 했고요. 거의 이제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루에 많이 올리지는 못하고 그냥 하루에 하나씩만 올리자는 생각으로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에 한 개씩 올리기도 사실은 만만치 않은데 좀 대량 등록이나 이런 거로 해서 좀 편하게 올리시지. 그거는 그거는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네,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저 대표님 강의를 듣거나 다른 기회가 됐을 때 그런 자세한 내용을 들으시면 아시는 것 같습니다. 하긴 뭐 저도 미리 뭐 얼마 버는지 알았으면 뭐 얼마 버는지 정확하게 물어봤을 텐데 그냥 현장에서 그냥 한번 보여줄 수 있나요? 실제로? 한번 조회를 한번 해보세요. 예, 제가 핸드폰으로 그냥 이렇게 라이브로 한번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핸드폰으로 제가 이렇게 이게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림자 때문에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금액은 매월 이렇게 증가를 해왔군요. 여기 강남 신세계백화점인데 이제 여건이 환경이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인터뷰할 장소가 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하는데 여지껏 계속 매달 2배씩 성장하는 셈이거든요. 네, 그럼 1년 후에는 보통 스스로 어떤 정도라고 예상을 하세요? 사실 예상하기가 좀 어려운 게 이게 어떤 상품을 내가 소싱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많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운이 좋게 조금 이렇게 반응이 있는 상품을 처음에 골랐어요. 그래서 처음에 등록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주문을 받는 그런 경험을 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130여 개를 올렸지만 그래도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한 번 정도는 팔아보지 않는다. 주문이 몰리는 주문이 있고 아무래도 그렇죠. 이제 많이 몰리는 주문은 구매평도 달립니까? 예, 맞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하면서 좀 보람됐다거나 아니면 뭐 좀 어려웠던 점이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어려웠던 점이요? 상품 올리기가 힘들었겠죠? 그렇죠. 예. 아무래도 어려웠던 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꾸준히 상품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팔 수 있는 상품은 많은데 사실 그 중에서 어떤 걸 올려야 될지, 어떤 게 반응이 있을지 그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래도 이제 고객한테 물건을 파는 거다 보니까 컴플레인이 항상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대처하는 거. 이제 물론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처가 되긴 하는데 처음에 이런 컴플레인을 받으면은 되게 난감할 때가 많아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고객을 풀어드려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내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뭐 더 자세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나중에 또 한번 기회 되면 말씀을 나누기로 하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이 일을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조언이랄까? 뭐 먼저 그래도 아직도 이제 초보이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제 준비하는 사람도 있고 스타트업하고 사업자 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요것만은 뭐 이야기 좀 해주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조언해줄 만한 내용이 있나요? 저는 너무 많은 고민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못 모르고 시작해서 이제 이렇게 결과가 나왔지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거를 해도 될까? 장점 뭘까? 단점이 뭘까? 이렇게 생각만 하시고 결국에 실행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근데 실행을 안 하시면은 끝까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이거는 본인이 직접 몸을 부딪혀서 해보고 이게
실제로 장사가 되는구나, 수익이 나는구나, 이거를 이제 경험을 하셔야지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것 같고, 고민만 하시다가는 결국엔 시작도 못하고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많은 고민을 안 하는데 맞습니다. 실천이 답이죠. 네. 아무리 좋은 생각을 많이 품고 있으면 뭐합니까? 많이 실천하는 게 답이고요. 아무리 좋은 생각이나 또 많은 계획들이 잡혀 있어도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헛일이라는 거. 그래서 이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뭐 잘 보셨다시피 현장에서 이렇게 이제 구매 대행에 뛰어들고 일을 하면서 또 자기의 수익도 얻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례들이 있고요. 여러분들도 또 용기를 내서 조금이라도 한번 액션을 취해보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인터뷰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예,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네, 인터뷰 잘 보셨나요? 아직 회사에 몸담고 계시기 때문에 정보 공개에 대해서 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이해를 바라고요. 요즘 사실 오프라인에서 어떤 업종을 창업을 하더라도 떡볶이집이든 실내 포차를 하든 서울에서는 1억 정도 있어야지만이 사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무자본으로 온라인에서 장사를 하면서 짧은 시간 내에 자기의 연령대에 회사 생활하는 사람들의 연봉대에 거의 근접한 수입을 빨리 얻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최근에 많죠.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말인데요. 구매대행 사업이 매년 30%씩 성장률이 좋고 성장을 하는 사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매대행 사업으로 인해서 여가를 즐기고 좀 더 손쉽게 누구나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살짝 왜곡하는 분들이 자꾸 인터넷에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사업은 굉장히 냉정합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항상 낭패를 보기에 마련이죠. 구매대행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에게나 기회가 찾아오고 또 이러다가는 빌딩 올라가는 거 아니야? 또 희망을 갖게 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꼭 이제 그분이 내려오셔서 교만을 꾸짖고 여러 형태로 시련을 주거나 실험에 들게 함으로써 오만방자한 태도를 자연스럽게 맞게 되죠. 그래서 구매대행으로 사업을 할 때는 늘 업다운이 있는 것이고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사업의 영속성, 지속성이 유지된다고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면서 하루 2-3시간만 꾸준히 하면 오늘 인터뷰하신 분과 같이 크게 다를 바 없이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특히 좋은 것은 매월 2배씩 성장하는 이 초창기의 구조가 굉장히 기분 좋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단 방법을 알고 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제 이분도 갓 월 순수익이 200만원 정도 메이드 되는 그런 수준임에는 분명하죠. 그리고 또 상품을 많이 리스팅을 하거나 여기에 전업을 다해서 올인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보잘것없이 애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추세가 좋고 내년 이맘때에 다시 한번 인터뷰를 해보고 싶군요. 웬만한 직장인보다 훨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구매대행을 처음으로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분들한테 작은 힌트가 됐으면 하고요. 늘 정직하고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할 것을 약속해 봅니다. 다음 또 좋은 영상 가지고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